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던 부분을 조금 이어서 시점은 좀 풀다 있다가 설명도 하고 그 시간을 오늘은 좀 많이는 못 드릴 것 같고요. 우선은 그 다음 시간에 끝내야 될 페이지가 보니까 한 30페이지가 넘어요. 해야 돼. 설명은 우선 다 해야 되니까 첨사는 뭐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최대한 진도를 좀 많이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다음 시간이 편해. 근데 이제 오늘 진도를 조금 나가면 다음 시간이 좀 빡빡할 것 같아서 오늘 최대한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책 검사를 좀 할 거예요. 책 검사는 제 반이 아니신 분들이 계시죠? 네, 연아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헌도 그렇고 얘 둘은 니네 셋은 네, 수업 오는 날이 월수금인가요? 그 하고 났을 때 교실에 들려서 저한테 받고 가셔야 돼요. 그거를 다음 주 월요일 정도는 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시간을 줄일 테니까 괜찮을까? 자, 그런 식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주빈이는 뭐 숙제가 안 돼 있다 그랬으니까 오늘 배운 데부터 우선 푸셔야 돼요. 네. 자, 저번 시간에 배운 걸 좀 이어서 얘기하면 저번 시간에 두 개 배웠어요. 넓이 구하는 식. 네, 넓이 구하는 식이 파이 r 제곱이다. 자, 이게 넓이 구하는 식이고, 그 다음에 둘레 구하는 식이 파이 r이다. 이거 배웠어요. 부채꼴 배웠고, 팔꼴 배웠고, 호 배웠고. 정비례하는 거는 중심각이랑 부채꼴의 넓이랑 호의 길이는 항상 정비례한다. 이게 저번 시간 내용이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배울 거는 이 원에서 부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한 부분을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는 원의 넓이나 원의 호의 길이 구하는 식은 변하지 않아요. 이건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다가 네, 네,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1부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중심각의 크기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호의 길이 구하는 식은 이 원의 둘레에다가 360도분의 중심각의 크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시면 원의 넓이에다가 360도분의 중심각. 자,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거를 봤을 때 자, 얘 넓이나 호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반지름이 12니까 여기에 2파이 곱하기 12를 해주시면 이게 원의 두 배였을 텐데 30도니까 360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30은 약분해서 12가 되는데 12가 또 약분이 되죠. 그래서 호의 길이가 2파이다. 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넓이 구하면 12가 들어가고 여기가 360 들어가겠죠. 12의 제곱. 자, 그러면은 약분하면 또 12가 될 거고요. 12의 제곱이니까 12 하나만 약분을 해요. 그러니까는 12파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공식에다 그냥 대입만 하시면 돼요. 2파이 곱하기 6 곱하기 360도분의 120. 자, 그래서 약분을 시켜주시면, 네, 4파이. 얘는, 파이, i제곱이니까 36이죠? 이게 360도분의 120. 그래서 얘도 공하나 없애고 약분을 해주시면 18. 공식만 아시면 그냥 대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별건 없어요. 공식을 외우시고 반지름이랑 공식량만 대입. 이게 답니다. 공식을 안 외웠으면 우선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 거고 공식을 외웠으면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하시면 된다. 이게 첫 번째 공식이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거꾸로도 계산할 수 있냐? 얘는 지금 보면 뭐가 안 나왔어요? 반지름이 안 나왔죠?
공식은 똑같아요. 네, 반지름이 안 나온 상태니까 내가 호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지금 호의 길이가 나와 있는 그래서 호의 길이 구하는 식을 사용하시는 거고 자 그래서 호의 길이 구하는 식이 2파이 곱하기 x가 360도분의 100을 했더니 5파이가 됐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넘겨서 약분을 하시면 돼요. 다 넘기시면 되죠. 곱하기가 넘어가면 무조건 역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역수해서 넘기시면 돼요. 얘만 냅두고, x만 냅두고, 다 넘기시면, 5파이 곱하기 얘 넘기면, 2파이 분의 1이 될 거고, 얘 넘기면, 100분의 360 이렇게 전부 다 넘기시면 끝나는 거고, 네, 계산. 그래서 파이랑 파이 약분하시고, 공도 하나 없애시고, 5도 하나 약분하시고, 2개 곱하니까 4여서 4도 약분하니까 9가 남네요. 반지름의 길이가, 보세요. 공식에다 그냥 대입만 하셔서 x 남기고 다 역수해서 넘기는 것도 계산이 안 되시는 건 안 돼요. 네, 계산은 돼야 되죠. 순서를 잘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7번처럼 말로 나와 있을 수도 있다. 방금 위에 거는 그 똑같은 문제인데 얘는 말로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바뀔 건 없습니다. 2파이 곱하기 x가 360분의 160이어서 이게 16파이다. 이렇게 되고 방금 얘기한 대로 x만 남기고 전부 다 역수해서 넘기시면 x는 16파이 곱하기 2파이 분의 1 곱하기 160분의 360이 되고 이제 약분하죠. 파이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거 2도 얘랑 약분하고 파이도 뭐 얘랑 약분하고 20도 약분하고 그냥 18이 나와요. x의 값은 지금부터 할 거는 다 공식만 있어요. 그러니까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지금 공식 2개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부채꼴의 넓이도 방법은 똑같아서 얘기 안 할 거예요. 넓이 구하는 식을 사용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부채꼴의 넓이도. 자, 그 다음. 자, 여기 나와 있는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식이 하나 더 있어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도 부채꼴의 넓이잖아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 근데 여기에 있는 2분의 1 아래에도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식이에요. 차이는 뭐냐면 아까 거는 문제에서 각도가 있을 때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중심각. 아까 공식은. 근데 이 공식은 중심각이 없어요. 그때 구할 수 있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써 있는데 중심각을 안 알려요. 호랑 반지름만 알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더 쉬워요. 네, 계산은 얘가 훨씬 쉬워요. 왜냐면 그냥 호랑 반지름 곱하고 2분의 1 하는 얘기. 그러니까 공식 자체는 조금 까먹을 수 있는데 아까 전 공식이 훨씬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중심각의 크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가끔씩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중심각이 없을 때. 그냥 반지름이랑 호 곱한 다음에 이게 끝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얘도 얘랑 곱하면 16파이죠? 거기에 2분의 1. 그래서 8파이. 이게 다. 그러니까 공식은 되게 간단해요. 어떨 때 사용하냐만 알면 되는 거예요. 네. 각이 없을 때. 이해되시죠? 각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생각을 해봐. 어렵게 우리는 계산을 할 수는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얘를 모른다고 해서 코의 길이가 있으니까 이 각도 구할 수 있거든. 얘가 x. 아까 호의 길이 구하는 식 그대로 쓰시면 돼요. 반지름도 알잖아요. 2파이 곱하기 8 곱하기 360도분의 이제 각도를 모르는 거고 이게 2파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방법은 아까랑 똑같아. x만 남기고 다 역수하면 돼. 그죠?
그러면은 x는 2파이가 있고 얘 역수하니까 2파이분의 1이 있고 파이도 역수하니까 파이분의 1이고 얘도 역수하니까 360이겠지. x만 남겼으니까. 약분할 거에 그냥 약분해 주시면 각도를 알 수 있거든요. 네, 여기도 이제 약분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 4로 약분은 이렇게 약분하면 45가 되는 각도가 45. 그럼 각도가 45인 걸 알면 또 넓이 구하는 식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얘 제곱이잖아요. 64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45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얘를 약분하면 8이니까. 또 얘랑 약분하면 답이 똑같이 얘랑 8파이가 나오죠.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죠? 네. 호를 가지고 중심각을 구한 다음에 다시 중심각 가지고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면 답은 똑같이 나와요. 아까 공식을 이용하시면. 근데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는 방금 얘기한 2분의 1 아래로 바로 중심각을 구하지 않고도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자,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외워주시면 된다. 자, 그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5번도 갈까요? 옆에 있는 건 반지름이 미지수죠? 근데 부채꼴의 넓이랑 호의 길이도 둘 다 알아.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2분의 1 아래를 사용하시면 2분의 1 R이 X고 지금 L이 호의 길이에요. 네, 얘가 L이야, 호의 길이가. 그래서 10파이, 이게 60파이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역수에서 넘어갈 거면 이제 계산이 우리가 지금 아까 전처럼 식을 이렇게 썼지만 얘 어차피 넘어가면 역수니까 그냥 이렇게 약분해도 돼. 얘 넘어가면 역수할 거니까 반지름이 10이란 얘기. 자, 그래서 계산 과정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는 있다. 이렇게 하는 공식이었습니다. 가지고 이렇게 자, 이제 슬슬 어려워져요. 공식만 얘기한 거야 지금. 공식 딸랑 3개 얘기했어요. 자, 이제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라. 이제 그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유형들의 문제들을 다 구하셔야 된다. 메인은 요거야. 메인은 이거야.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구하실 거냐. 자, 요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면서 도형이 어려운 게 요거 때문이야. 요런 거. 네. 막 도형을 그대로 구하면 상관이 없는데 구멍 뚫어 놓고 네, 그 다음에 잘라 놓고 네, 그런 다음에 그 부분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것들. 우리가 앞에 배운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계산하는 방식이 왜냐면 그림만 바뀌면 다 다른 거예요. 방식을 알고 있어도 그림이 다 달라. 그림마다 니네가 생각할 수 있는 응용력이 있어야 돼. 근데 아직 그게 이제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 많이 봐야지 뭐야. 그림을 많이 풀어봐야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2학기를 하는 메인이 지금 여기 있는 이 계산이랑 이 마지막 수업에 한 입체 도형이랑 그게 2학기의 가장 메인. 그걸 잘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부채꼴의 둘레. 자, 둘레는 모모가 보이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자, 둘레가 지금 구멍 뚫려 있으면 얘도 둘레인 거야. 그죠? 얘도 둘레죠. 이 겉에도 둘레죠. 둘레가 지금 세 개가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하나하나씩 둘레를 구하셔야 되겠죠. 얘를 1번, 얘를 2번, 큰 거를 3번. 네, 이런 식으로. 1번을 구하시면은 반지름이 2잖아요? 그러니까 4파이. 뭐, 식 안 써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은. 바로 계산이 되잖아요. 파이 아래로 대입하시면. 때문에. 자, 얘는 반지름이 3이니까 2배 하면 6. 이게 2배죠? 얘는 반지름이, 지름이 10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6이랑 4랑 더하면. 반지름은 그러면 절반이 5겠죠. 네, 그러니까 3번에 반지름이 5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죠. 자, 요거예요. 그래서 다 더하면 20.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3번의 넓이를 구해서 2번이랑 1번 넓이를 빼야 되는 거예요.
전체 넓이에서 구멍 뚫렸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는 안쪽에 있는 넓이를 제외해야지 색칠한 부분이 나오게 된다.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반지름이 5였으니까 얘는 25. 2번의 반지름이 3이었으니까 9파이. 1번의 반지름이 2였으니까 4파이. 그러니까 25 빼기 14. 그래서 답이 12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림 모양을 생각하시고 어떻게 식을 써야 될지를 머릿속으로 구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식을 쓸 수가 있어요. 2번은 그래도 할 수 있겠죠. 건넓이는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구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넓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시면 돼요. 그래서 넓이 구하는 식과 둘레 구하는 식이 아예 다른 거니까 두 문제를 푸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 것들은 안 할게요. 다음에 3번. 자, 이렇게 나오면 원이 반쪽만 있죠. 네, 반쪽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1번처럼 생각하시는 게 가장 쉬워요. 다 있다고 생각해. 대칭이죠.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아까 1번처럼 다 구해. 그리고 나누기 하면 된다라는 생각하죠. 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근데 이제 둘레는 좀 잘 보셔야 돼요. 둘레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니까 네, 전체의 반은 맞겠죠. 자, 반지름이 3이고요. 얘도 3이고요. 큰 거의 반지름은 지금 12였으니까 6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러면은 지금 먼저 제가 큰 거를 먼저 구하면 12파이 큰 거가 둘레 먼저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작은 거를 구하면은 6파이고요. 얘 두 개니까 또 6파이죠. 그런 다음에 나누기 하라고. 24파이 나누기니까요. 파이가 나. 넓이도 마찬가지. 큰 거의 넓이가 반지름이 6이었으니까 36파이였어요. 그 다음에 작은 거의 반지름이 3이었으니까 9파이를 두 개 뺀 거예요. 그러니까 18파이. 다 끝났죠? 절반이잖아요? 나누기 해야 되죠? 파이다. 맞죠? 자, 근데 그게 1, 2, 3번이 쉬운 그림이었죠? 옆에 있는 네, 4번 모양으로 자, 4번 모양에서 둘레를 먼저 생각하시면 요거 반쪽, 요거 반쪽, 요거 반쪽 보이시죠? 이렇게. 자, 뭐 꼭 전체에서 반 나눌 필요는 없죠? 반원을 구해도 되는 거예요. 네,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식을 하는 건데 360도분에 어차피 180이니까 그냥 2분의 1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하시면 공식은 호의 길이 구하는 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큰 거 반원은 반지름이 지금 16이니까 8이었어요. 네, 그래서 2파이 곱하기 8 곱하기 360도분의 원래식으로 180을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8파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더 간단하게 생각하실 건, 여러분들 이제 공식을 사용하잖아요. 반원 같은 거 공식을 사용하잖아요. 네, 어차피 반원은 반지름 곱하기 파이예요. 반원의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파이예요. 왜? 반지름이 지금 8이었는데 2파이 r을 해야지 원의 둘레 아니에요? 곱하기 2를 해야지 원의 둘레면 그걸 절반이면 곱하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반지름 곱하기 파이가 반의 반원의 둘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공식은 나와 있지 않죠. 그럼 얘는 반지름이 2니까 2파이예요. 얘는 반지름이 6이니까 6파인 거야. 얘랑 얘랑 얘를 더하니까 16. 이 계산을 해보시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이런 식으로 요령 있게 빨라져 하는 방식들이 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넓이는 큰 반원에서
중간 반원은 비었으니까 뺐지만, 작은 반원은 더해야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얘 반지름은 8이었고, 얘 반지름은 6이었고, 얘 반지름이 2였어. 구하시면 되죠? 원의 넓이니까 64파이 나누기 2 한 거예요. 그러니까 32, 36 나누기 2 한 거예요. 18파이. 그 다음에 얘는 4파이 나누기 2 한 거니까 2파이. 자, 그래서 계산해서 빼주시면은 답은 10개. 다 그림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 여러분들이 하실 때 저번 시간까지 한 게 쉬운 거예요. 이제 계산하는 것부터는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자, 얘는 더 복잡해졌죠? 네. 그림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편할까? 이거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당연히 얘는 하나 구하시면 돼요. 반지름이 지금 몇이에요? 10이네요. 그러니까 이걸 1번이라고 하면 얘는 12파이. 바로 쓰시면 되죠. 반지름 곱하기 파이예요. 얘도 구해야 돼요. 얘를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얘는 반지름이 6이었네요. 9파이. 바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보면 얘도 반원이고 얘도 반원인데 반지름이 똑같죠. 그냥 원 하나 구하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반지름 지름이 6이니까 얘도 6파이. 3번이라고 하면 얘도 6. 그래서 더하니까 얘는 24. 자, 이렇게. 자, 얘가 될까요? 정원이 왜 이렇게 심각해? 네, 자, 어려워요. 자, 그 다음, 이제 넓이를 구할 거야. 넓이는 원래대로 구하면 이거 큰 거 하나에 작은 거 하나에 뭐 이렇게 구해야 돼. 근데, 봐봐. 자, 이제 머리를 써야 된다. 어차피 요반원이랑 같지 않아요? 그럼 내 거야. 뭐야? 그러면 큰 반원에서 중간 반원만 더하시면 되겠다. 메꿀 수 있겠어요, 이렇게? 같은 넓이면 집어넣을 수 있잖아. 네, 모양이. 그러면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가 붙어요. 자, 그래서 얘가 반지름이 10이었으니까 반원이니까 12의 제곱은 144거든요. 144를 나누기 위해서 얘는 72. 얘는 반지름이 6이었어요. 그럼 36을 나누기 2 한 거니까 18. 얘를 더해서 10. 야, 니네 너무 우울한 거 아니야? 갑자기 너무 어려워? 어? 왜 이렇게 우울해? 다들. 네, 점점 그림이 더 복잡해질 텐데, 자, 보이시죠? 7번. 네. 그림은 만들기 나름이에요. 무조건 만들면 되는 거야. 방법은 똑같아. 어차피 둘레 따로 다 봐야 돼. 어. 넓이도 큰 거에서 비어있는 거 무조건 빼야 돼. 이 규칙은 계속 똑같은데, 모양이 계속 달라. 근데 이 모양이 다른 걸 내가 다 풀어줄 수는 없잖아. 니네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거 다 풀면 니네 못 풀라고. 풀 게 없잖아. 네. 자, 제가 몇 개 만들고. 네, 자. 12, 13, 14. 이거 어려워 보이는 거. 세 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자, 이제 둘레 구할 거야. 둘레가, 뭐, 하나, 둘, 세 개. 자, 당연히 얘는 10이니까 그냥 12 쓰시면. 왜냐면 얘네들은 곡선이니까 파이가 붙을 거야. 근데 얘는 곡선이 아니니까 그냥 10이야. 어차피 우리 계산 못 하거든. 더하기 빼기 못 해. 네, 문자가 있는 애는 더하기 빼기 하시, 문자식 아세요? 네. 문자식 아세요? 네. 예를 들어 문자가 있어. 뭐 2a가 있어. 여기 3이 있어. 이거는
계산할 수 없어요. 숫자만 있는 애들끼리만 계산할 수 있어요. 문자가 하나라도 붙어 있는 애는 당연히 그러니까 계산을 하시면 안 된다. 그 정도만 우선 알아두세요. 자, 그러니까 파이도 문자인 거야. 그러니까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1번 이걸 구하면, 자, 얘는 큰 원을 본 거죠? 요 원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10이에요. 12를 4등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번식은 2파이 곱하기 12 곱하기 360도분의 90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4가 돼서 6파이가 돼. 근데 이 모양도 좀 외워두시면 좋은 게 여기가 2번이라고 했을 때 얘도 6파이. 얘는 반지름이 6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단원은 반지름 곱하면 반지름 곱하기 파이만 하면 들어있으니까 얘도 6파이죠. 그러니까 답이 12파이 플러스 12가 둘레고 그 다음에 넓이는 요거에서 요거 빼면 되잖아요. 아, 얘가 반지름이 10이었습니다. 넓이가 얘 제곱하면 144거든요. 144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지금 각도가 90도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니까 4가 되는데 4로 또 약분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36이 그래서 얘 넓이가 36파이. 여긴 반지름이 6이죠? 공식 쓰면 36파이가 전체 넓이, 원의 넓이인데 얘는 2분의 1이죠? 360도분의 180. 약분하니까 얘는 18파이야. 빼니까 답이 8. 요게 넓이고 요게 그러니까 이 12, 13, 14를 풀어준다는 거는 다 어려우니까 풀어주는 거야. 지금 이거는. 자, 이제 점점 더 어려워져요. 자, 보시면 요 부분을 구하래요. 자, 둘레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레 구하는 게 오히려 쉬운 거야. 둘레는 이거 보이죠? 하나, 둘, 셋. 우선 40. 우선 40이 있었죠? 이제 곡선만 구하면 되잖아요. 얘도 어렵지 않죠? 아까 얘기한 반지름이 10인 걸 알고 부채꼴도 이제 보이니까 4분의 1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파이 곱하기 10 곱하기 360도분의 90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여기 또 있지. 똑같은 곱하기 2도 해야 되겠네. 네? 그래서 얘랑 약분하면 4인데 4가 다 약분이 되네요. 얼마 남았죠? 8이 18 플러스 40. 그래요. 자, 이제 얘가 문제가 아니고 넓이가 문제. 아, 원래는 방식이 똑같았으니까 이것도 상관이 없는데 넓이는 좀 어려워요. 자,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넓이는 알아요. 10 곱하기 10이니까 42. 네. 이 사각형 전체 넓이. 그건 알고 있어요. 얘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못 구하지. 지금 얘가 원이 아니잖아요. 사원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구하는 방식을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구하냐면 얘는 넓이를 반쪽만 구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도 똑같으니까 곱하기 하면 돼요. 자, 이 반쪽은 또 어떻게 구하냐면 그림으로 보시면 얘는 큰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뺀 거예요. 그렇게 모양이 보여요? 모양에서 그 모양을 뺀 그럼 남는 게 모양이다. 네. 자,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걸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얘기는 다 했고요. 그런 다음에 곱하기 2에서 얘한테 빼야 돼요. 접하죠? 자, 얘가 지금 10이었어요. 그럼 얘 넓이는 네, 100파이 곱하기 4분의 1 그냥 이제 각도 안 쓸게요.
360도분의 90이니까. 자, 그래서 25파이에요. 자, 이런 거 빨리빨리 이렇게 구해야 돼요. 얘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50이에요. 그러니까 얘 넓이가 25파이 빼기 50. 근데 그게 뭐였어? 아까 두 개 있었죠? 얘 곱하기 2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얘 넓이는 곱하기 2 했으니까 50파이 빼기 100이었어요. 그걸 전체 넓이에서 빼는 거니까 40에서 빼는 거. 자, 이렇게 나타내게 된다면 40에 가로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이 부호 다 바꿔서 꺼내야 되겠죠? 50파이 플러스 100. 답이 140 마이너스 50파이. 그죠? 자, 14번. 14번 가볼게요. 제가 왜 유형마다 설명하는지 알겠죠? 그림이 같은 게 나올 리가 없죠. 자,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계속 이제 뭐 비슷한 문제는 많이 나오겠지만 각도가 계속 다 다르고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자, 둘레를 먼저 시작해볼게요. 둘레는 보시면 방금 걸 배우셨다면 요 네 개가 합쳐지면 원 하나가 된다는 게 보이죠? 그럼 여기도 똑같으니까 원이 두 개겠네요? 양감 원이 두 개로 생각돼요? 네, 둘레만 보는 거죠. 자, 반지름이 4였어요. 이렇게 잘라보면 반지름이 4였습니다. 이렇게 자르니까 방금 13번 모양이 되지 않아요? 13번 모양이 4개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13번 방식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제 넓이 구할 때. 자, 반지름이 4인데, 그러면은 이 원의 둘레가 8파이였잖아요. 근데 그게 두 개였어. 그러니까 16파이로 바꿔. 양감은 이렇게 볼 수 있겠냐, 이거지. 내가. 쓰면서. 못 보니까 해주는 거야. 자, 그럼 그 다음에. 그럼 방금 13번 방식은 아니까 요거 하나 이제 구할 수 있죠. 그게 몇 개 있어? 그럼 나중에 곱하기 8만 하면 이게 8개 보여야 되는 거야. 넓이 구할 때. 그러니까 이걸 구하면, 자, 이렇게 또 그려놓고, 또 빼기 삼각형 이렇게 해놓고, 반지름이 4였어. 그러니까 얘는 원의 넓이는 16파이에 4분의 1 한 거죠. 그러니까 얘 4파이. 얘는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했으니까 얘는 8이야. 그러니까 4파이 빼기 8이 8개. 그러니까 분배 법칙을 해주시면은 32파이 빼기 64. 이게 넓이. 옆에 보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몇 개의 설명을 가지고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설명은 우선 여기까지 잠깐 풀어보고 또 마시고. 자, 우선 71까지 풀 거고요. 72 이거 우선 안 할게요. 네, 시간이 없어서 72페이지는 안 하겠습니다. 71까지 풀어보고요. 오늘 배운 데부터 먼저 안 되는 사람은 먼저 푸시고 오늘 배운 데부터요. 오늘 배운 데요. 어디서 배웠어요? 네,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66인가? 67인가? 네, 거기서부터요. 쳐다만 보고, 안 되는데 쳐다만 보고 있으면 뭐 시간 때울 뿐이 안 되잖아. 모르면 막 물어봐야지. 뭐부터 해줄까? 몇 쪽? 67쪽에 3번. 네, 3번이요. 자, 공식 먼저 얘기해보세요. 공식이 뭐예요? 먼저 호부터 시작합시다. L이 홍건 아시죠? S가 넓이에요. 네, 자, 호도 공화하는 식이 뭐였어요? 아, 위에 써 있잖아요. 누가, 써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안 외우고 못 풀어, 공식은. 야, 공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어. 공식을 못 찾아요? 네? 아니, 지금 이게 공식이잖아요. 이거 공식이야. 너 지금 요거 보고 있는 거야? 이거 안 봤지, 너. 얘가 공식이라고요. 그냥 저걸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저게 뭐야? 2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x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누가 R이고 누가 X인지만 확인하면 돼요. R이 뭐예요? 어, X가 뭐예요? 계산하셔야 돼요. 이제 계산해요.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돼요? 약분할 거 다 하고 남는 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맞아요.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넓이도 넓이 구하는 식을 먼저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니네는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공식은 있잖아요. 외웠으면 써놓고 푸는 거야. 머릿속으로 푸는 게 아니야. 공식을 외웠으면 아무리 잘 푸는 사람들도 써놓고 보는 게 제일 안 틀려. 공식을 외웠다. 그냥 써놔. 그리고 뭐가 들어갈지를 확인하라고. 그리고 계산하는 거야. 이게 제일 확실한 거야. 이해되실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넓이가 뭐예요? 네, 네. 뭐하면 얘기해 주세요. 네, 다녀오세요. 어? 맞아요. 곱하기. 이렇게 하시는 거는. 오케이? 다 이렇게 공식 써놓고 확인하시면서 하세요. 나는 어때요? 그럼 그 앞에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요. 네, 그래서 2파이 곱하기 이게 x여서 얘가 x여서 2파이 곱하기 x 곱하기 360분의 70으로 한 게 6파이라고 쓴 거예요. 72. 근데 360분의 72를 약분하면 분모가 5예요. 약분을 해야 된다고. 여기에 메인은 약분이야. 자, 그 다음에 2파이가 넘어가면 2분의 파이, 2파이분의 1이 되는 거여서 얘는 그냥 얘랑 약분해도 돼. 그러니까는 좌변이 있고 우변이 있잖아요. 왼쪽, 오른쪽이.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냥 바로 약분할 수 있어요. 분자끼리는. 쉽게 생각하시면. 분자끼리는 다 왼쪽, 오른쪽이 약분이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애매한 건 넘어가서 역수를 하면 되는 거고. 네. 넘겨서 곱하기를 해서 역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게 지금 5가 남았거든요. 네? 얘를 넘기니까 3 곱하기 5가 돼요. 지금 얘네들 어차피 지금 다 몰라. 너만 모르는 거 아니야. 너가 물어보면 얘네들 고마워할 거야. 뭐 해줘? 언니는 왜 주워 먹으려고 그래? 네가 얘기해. 9번이요. 그러니까 많이 풀어보는 걸 보면 돼요. 자, 얘도 지금 알려준 게 아까는 얘를 몰랐죠? 얘가 X였죠? 근데 이번엔 얘가 X인 거야. 그 차이뿐이 없어. 식은 푸는 건 똑같아. 호의 길이 구하는 식을 쓸 거야. 그러면은 2파이 곱하기 반지름은 아니까 10이라고 쓰면 되고 360도분의 각도를 보니까 X라고 쓰면 되고 그게 4파이 이렇게 식은 쓸 수 있어.
진짜로. 니 말 많이 안 믿어. 자, 진짜지?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 오른쪽 그냥 약분할 수 있다 그랬어. 분자끼리. 그러니까 얘 그냥 약분하면 돼. 보이죠? 얘도 얘랑 약분하면 5야. 보여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끼리는 분자 분모를 약분해야 되잖아. 5로 나누면 몇이야? 72야. 지금 얘 딸랑 하나 나왔죠? 다 약분됐어. 얘가 각도에 넘어가. 무술인 뭐가 문제야? 약분이 안 돼? 아, 뭐 하면 된다니까. 막 물어봐. 모르면 해야지. 어떻게 할까? 우선 위에 것처럼 식 얘기할 수 있어? 네, 식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어, 네. 응, 응, 응. 그래. 오, 잘했어. 그럼 다 한 거야, 이게. 약분, 6, 그랬고요. 8, 얘랑 약분할 수 있어? 360이랑? 몇이지? 아니야. 360 나누기 8 해야지. 45. 자, 봐봐. 지금 얘랑 예쁜이 안 남지 않았어? 얘 근데 역수해야 돼. 그러면 6 곱하기 45 하라는 얘기잖아. 합이 210. 얘 부채꼴 모양은 이렇게 생겼던 모양이야. X? 안 되면 계속 물어봐. 그래야지 실력이 늘지. 혼자만 생각한다고 실력이 늘지 않아. 계속 물어봐야지 실력이 늘지. 정원이 잘 되고 있어요? 다 풀려? 주빈이도 지금 다 되고 있는 상황이야? 좋아. 쳐다만 보시고, 주소만 먹지 마시고. 네. 어, 개인 플레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도 하시고. 그거 하나 구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거 아까 그 비용 문제는 어떻게 어떻게 풀지? 그래서 여기는 쉽게 풀겠지? 아유 좋아요. 잘하네. 잘하고 있어. 2번이 어디? 이거예요. 뭐 구하는 거죠? 반지를. 자, 지금 얘기해볼까? 어, X지. 오, 맞아요. 자, 약분이 되네요. 네? 3 넘어가야 되겠네요. 파이는 약분해버리면 돼. 파이는 없어져. 이거 넘어가면 27 곱하기 3이란 얘기네? 몇이야? 맞아요. 자, X제곱이 81이래요. 누구 제곱하면 81이죠?
할 수가 없죠. 아니, 왜? 아,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거야? 보면서? 공식이 쉬우니까. 공식이 간단하잖아요. 저 계산할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 잘 풀려야죠. 왜 메인은 아까 맨 마지막 페이지? 네, 거기를 잘하시면 이제 뭐 문제될 게 없어. 아, 알았어요. 네. 71쪽에 7번? 자, 뭐 너의 생각이 필요해요. 네, 생각이 둘레가 어떻게 보이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둘레 곡선 따로 직선 따로 볼까요? 곡선은 하나, 둘, 세 개가 보이실까요? 세 개 따로따로 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선은 여기 있는 하나, 두 개 이렇게 보이실까요? 직선은 우선 8이죠. 4가 두 개니까. 네? 곡선 세 개만 구하면 되겠네요. 번호를 매겨볼까요? 자, 1번 호의 길이 몇이죠? 제일 작은 거. 오, 맞아. 2번은요? 얘가 있는데 얘도 있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죠? 누가 봐도 2번이 더 큰데. 네. 호의 길이 구하는 식을 써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르면 공식 써놓고 봐야 된다고. 너는 아직 안 외웠잖아. 꼭 써놓고 봐야지. 근데 아까 제가 쉽게 구하는 방식은 얘기했죠. 반원일 때 무조건 반지름 곱하기 파이라니까. 그래서 얘가 2파인 거야. 그럼 얘도 반지름 곱하기 파이예요. 반지름 몇이에요? 그럼 얘 4파이겠죠. 얘 반지름 곱하기 파이 하면 몇이에요? 그럼 얘 6파이겠지. 답이 12파이 플러스 8이에요. 네. 어차피 얘 풀고 있어서 안 해주실 거예요. 아직 설명이 안 끝났거든요. 네. 자, 넓이는 어떻게 해야 돼? 어, 큰 반원에서 중간 반원을 빼고 작은 반원은 더해야 돼요. 자, 이 모양이어야 돼, 넓이가.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그 넓이 구하죠. 자, 얘 넓이는 제일 큰 거부터. 넓이 공식은 알고 계실 거죠? 자, 몇이에요? 이렇게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반지름 지금 몇인데요? 6이에요, 반지름. 반지름부터 틀렸네요. 무엇이 문제인지. 공식은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공식 얘기해. 아이씨, 공식을 그러니까 보라고. 아, 공식을 알아야지 풀지. 공식을 보세요. 어딨어, 공식. 앞장에 있잖아, 앞장에. 모르면 봐야지. 그거 모르고 어떻게 풀어.
그 앞장이 거기가 아니고요. 네. 우리 맨 앞에요.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맨 첫 장. 오늘 배운 첫 장. 67. 거기에 공식이 있잖아요. 67에.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식. 봤어요. 뭐예요? 공식이 뭐야? 봐도 몰라요. 봐도 몰라? 아, 큰일 났네. 공식을 봐도 모르면 어떻게 하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럼 없는데. 어? 여기 이거 안 보여? S는 파이 R 제곱 플러스 360분의 X 못 찾아? 뭘 보고 있는 거야? 뭘 보고 있는 거야? 뭘 찾고 있는 거야? 다시, 계속 너 시킬 거야. 자, 얘, 너희 빨리 얘기해, 이제. 내가 써놨잖아요, 지금 공식. 이 X가 180이야, 지금. 반지름이 6이고, 몇이냐고, 얘 넓이. 아, 몇 번 얘기해, 이게. 네, 알겠어. 이렇게 얘기해. 얘 제곱하면 몇이야? 그거 반이야. 몇이야? 78파이야.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이 간단한 거를. 이 간단한 내용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다시. 그럼 얘가 반지름 4야. 그럼 얘는 뭐야? 어. 파이파이야. 얘 반지름 몇이야? 얘는 쉽게 쉽게 하라고. 얘 4 아니고 2파이야, 그러면. 나누기 하니까. 4에다가 나누기 2 이렇게 생각하라고. 파이는 어차피 붙어야 돼, 곡선을. 알겠지? 그러니까 파이를 고민할 필요는 없어. 자, 넓이 몇이야? 어. 또 고민하고. 그리고 못 더해. 얘에서 못 빼고 얘 못 더해. 얘 빼기고 얘는 더하기라고. 큰일 났네. 지금, 이 멘탈 나갔는데? 지금 언니? 그지? 너 지금 뭔 얘기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지, 지금. 맞지? 아, 큰일 났다. 딱 보니까 뭔 얘기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어떡하면 좋니? 옆에 똑같은 무술이 잘 되고 있어? 그러니까요, 빨리빨리 얘기해.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그럴 때가 아니야. 네. 계산이 못해. 그건 연습하면 돼. 신경 쓸 줄 알아. 자, 어디 몇 번이야? 13번이요. 13번. 자, 식 얘기해보세요. 파이 곱하기 x제곱 곱하기, 음, 음, 음. 맞아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14는 뭐의 제곱이죠?
5 곱하기 뭐가 14야? 5랑 5를 두 번 곱하면 14가 되냐. 그러니까 그런 걸 외워놔야 돼. 14, 아니 14래. 144. 12의 제곱이에요. 그런 게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돼. 12의 제곱이라고 생각해도 쉽지만 얘는 36 곱하기 9도 144야. 36이 더 쉬워요. 왜냐면 360 밑에 있어. 그럼 여기가 10이란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파이 이렇게 약분하면 돼요. 여기까지도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얘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더 약분된 게 없죠? 분수로 나와야 되겠죠. 지금 9 남았고 10 남았으니까 역수해서 곱하라 그랬잖아요. 9분의 10이 될 거 아니에요. 9분의 100이 나타내고 있는 답이 되겠죠? 반지름이. x제곱이 9분의 100이구나. 그러면 x는 얘는 3의 제곱이고 얘는 10의 제곱이거든요. 부호간 숫자가. 그러니까는 3분의 10. 3분의 10을 제곱하는 게 되죠. 얘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수. 그래서 반지름이 3분의 10.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너 이거 맞았어? 13번. 3분의 10 나왔어? 제곱되는 거 할 수 있는 거야, 너는? 주민이 뭐? 어, 71쪽 7번? 네. 네, 그래서 8 더하는. 직선은 따로, 곡선도 따로. 그렇게 돼요. 오케이? 전화는 어때요? 막히는 게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죠?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하셔야죠. 되기는 해요.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야. 알았어요. 그러면, 기도 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막히는 건 없다? 어, 네. 지금 7번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8번이요. 네. 호니까 호구하는 거잖아. 둘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호는 항상 360도분의 각도인데, 각도가 지금 180이니까 나는 한 거죠. 왜 다 부채꼴의 넓이, 아까 첫 번째 배웠던 그 식을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호를 구하면 좀 쉽게 할 수,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호는 어차피 먼저 구해야 되잖아. 그럼 얘 몇이야? 반지름이 몇이야? 그렇지. 반지름 곱하기 파이라니까, 단어. 그럼 얘는요? 얘도 호잖아요. 5파이. 그리고 직선 두 개가 5랑 5니까 얘는 15파이 플러스 10이 됐었거든요. 여기까지. 자, 아까 69 쉬웠죠? 그럼 넓이가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까 각도로 구할 필요가 없어. 얘가 10이죠. 10 곱하기. 호도 아니잖아. 구한 걸 이용해야지. 10 곱하기 10파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50파이. 뭐야? 얘도 너 구해서 빼야 되잖아. 얘는 반지름이 5고 5파이니까 25파이 나누기 2 한 거지. 2분의 25파이야. 그러니까 얘는 2분의 75파이가 될까요? 다른 공식으로 한번 풀어드린 거예요.
왜냐면 69페이지 그 공식이 사용을 잘하면 수학을 그 공식을 사용을 잘해요. 뭐, 원래 배운 식을 계산하셔도 틀리진 않지만, 좀 더 빨리 계산한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어딨냐? 야, 이거는 뭐, 넓이 때 둘다요? 왜 먼저 할까요? 그게 직선인 건 보이죠? 몇이에요? 자, 이제 곡선 두 개 구하면 되겠죠? 자, 우선 위에 거 1번. 식 뭐예요? 어, 맞아요. 계산하면 파이 곱하기 3분의 4? 2랑 4는 안 곱할 거예요. 그것도 숫자니까 곱해야 돼요. 그러면 3분의 8 파이. 이렇게 나왔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제 작은 거 구할 거예요. 자, 얘는 식이 뭐야? 어, 네. 파이가 2배네요? 위의 식이랑 비교돼요? 다 똑같은데 얘만 2배 차이 나지 않아? 절반이겠죠? 계산 안 해봐. 다 똑같잖아, 위의 식이. 그러니까 2개를 더하면 3분의 12파이죠? 3분의 12파이니까 약분하면 4파이. 그래서 답이 4파이 플러스 8 되고 있어요. 그러면 넓이에요. 넓이는 식 얘기해보면 전체 넓이. 어, 어, 맞아요. 뭐, 할 줄 아는 것 같은데? 저기요, 할 줄 아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계산하면요. 어, 오늘 왜 이렇게 정원이 먹으려? 오늘 왜 이렇게 멍해? 어? 오늘 몸이 별로 안 좋아? 돌려요? 어, 네. 그 다음에,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작은 거 이제 빼야죠. 그러면 걔는요. 어, 맞아요. 몇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얘에서 얘 빼니까 3분의 24파이니까 약분해서 8파이예요. 답이 8파이예요. 할 줄 아는 것 같은데요. 계산이 되시는데. 69쪽은 그래도 쉽지 않아요? 69쪽이 그래도 여기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쉬운 거 아니었어? 네. 여기서 뭐가 헷갈려? 그냥 반지름이랑 호 곱하고 나누기 하면 답이에요. 네. 네, 사실. 이제 진도 나가야 돼서 시간을 많이 어? 나누기 2 하면 된다고요. 네. 그게 공식이야. 제발 공식. 요거 2분의 1이 나누기 2하는 얘기잖아요. L이 호야. R이 반지름이고 공식을 안 외우고 대화는 안 돼요. 우리 이제 아시겠죠? 아니 외우지 못하더라도 찾아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뭐 찾아도 못 보면 어떻게 하냐. 그지? 공식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풀지. 그러면 우수리는 책 검사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이 정도면? 앞에만 신나게 하고 가는 거 아니야? 네.
네. 뭐 더 질문은 없으니까요. 연락 들어오면 다음 주도 나가요. 11번이요.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10번이랑 11번은 똑같은 거잖아요. 네. 놀비는 왜요? 자, 식 얘기해봐. 어. 뭐, 식만 알면 끝이지, 뭐. 계산 안 할 거야. 식만 맞는지 확인할 거야. 어, 응, 어, 네, 네. 그게 문제죠. 120이 아니잖아요. 240이어야죠. 반대각인데. 아, 그것 때문에 틀린 거네요. 그죠? 맞잖아요. 여기에 빼기. 두 번째 식도 얘기할까요? 예, 응, 응, 응. 그래. 또 계산하면 120으로 해서 틀린 거잖아요. 아,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럼 구한 거에 곱하기 하면 답이었을 텐데. 네. 네가 구한 거에 곱하기 2 하면 답이었을 거예요. 네. 다 지우셨나요? 잘하셨어요. 자, 자, 이제 오늘 진도를 좀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한 문제 미련을 못 버리겠어요. 네, 미련을 버리셔야죠. 다시 외우는 대로 왔어요. 다시.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또 이제 쭉 외워요. 그러니까 진도를 나가는 거고, 여기에 마지막에 다시, 이제, 건널비 붓기, 뭐, 계산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옆넓이, 건넓이, 넓이, 뭐 부채꼴, 넓이 이런 걸 이제 다 구하면 2학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직 한 단원 안 했어요? 보수 목표? 그거는 여러분 외우는 느낌이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평균 구하는 것만 아시면 평균 기억해요? 평균? 응 맞아요. 그것만 알면 그러면 더하기 빼기 못해서 틀린 애들이 대부분이지 내용을 몰라서 틀리는 애들도 없어요. 이게 도수 목표에서는 그 부분은 나중에 배워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뺀 거고요. 여러분들 생각할 시간이 이제 주체도형까지는 공부했어도 다시 또 공부하셔야 돼요. 네. 계산은 무조건 한번 배운 걸로 끝나지 않죠. 네, 그게 문제죠. 기둥, 꿀, 부, 뭐 이런 거 얘기해요. 기둥이 뭐죠? 기둥, 꿀, 구 다 입체도형이에요. 자, 지금 입체도형 단원으로 왔거든요. 기둥 뭐예요? 뭘 기둥이라고 하죠? 아니잖아요. 기둥 뭔지. 뭘 기둥이라고요? 아, 다 입체도형이라니까요. 꿀도 입체도형이고, 구도 입체도형이고. 기둥은 윗면이랑 아랫면이 모양이 똑같고 크기도 같아. 우리가 합동을 배웠어. 그러니까 윗면과 아랫면이 합동이어야 돼. 그게 기둥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또 뭐가 나오냐? 뿔대가 나오거든. 뿔대? 뿔대는 그 뿔은 아시죠? 네. 예를 들어 삼각뿔, 이렇게 각뿔 뭐 이런 거. 네. 그럼 뿔이 이렇게 있으면 삼각뿔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뿔대는 이 삼각뿔에서 그냥 칼 가지고 밑면이랑 평행가 자른 거야. 위에 잘라놓으면 뭐 이런 모양이 이렇게 단면이 나오겠죠? 잘려서? 그러면 위에 잘라 얘 제외한 나머지가 뿔게 되는 거야. 뿔대의 그런 특징은 윗면이랑 아랫면의 모양이 같은데 크기가 다르다.
네. 기둥과 뿔대는 그 차이. 뒷면과 아랫면의 모양이랑 크기가 같으면, 뒷면이랑 아랫면의 모양은 같은데 크기가 다르면 뿔. 열지 마시고. 하품하고. 눈 감기고 지금. 자, 뿔은 방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뾰족하면 뿔이 되는 거고. 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을 두라고 얘기하죠. 이제 부랑 원은 구분할 수 있으시죠? 원은 평면이고, 는 개다. 자, 여기도 뭐 용어가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꼭지점도 우린 배웠고, 밑면도 배웠고, 모서리도 배웠고, 옆에 있으면 옆면이고, 뭐 이런 거 모르진 않잖아요. 내용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뿔때도 마찬가지, 위에가 꼭지점이고, 그 다음에 높이는 항상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게 높이고, 그런 것도 다 배우셨고, 네, 모서리, 옆면, 밑면. 여기서 유의를 해야 될 건 뭐냐면, 원뿔에서 이 옆에, 요 선. 자, 요 선은 모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꾸로해서 요 선을 우리 모선으로 얘기한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같이 보고 넘어갈 거예요. 보시면, 다음, 만족시키는 위치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 각기둥 고르래요. 1번, 우수리. 각기둥 뭐 있어요? 기억이랑, 지읒, 오케이. 자, 2번, 각불, 휘. 각불, 내가 아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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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바사. 다음에 3번. 원기둥. 주빈. 네, 미음. 너무 쉬웠죠? 4번. 원풀 주빈. 너무 쉬웠죠? 자, 5번 구 주빈. 네, 니은이요. 자, 이렇게. 3개 정도 시켜와야지 너무 쉬워서. 자,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를 완성하시고, 네, 사각기둥, 사각뿔 모양을 얘기해보래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수 있냐. 사각기둥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네, 사각뿔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야죠. 네, 네. 사각기둥은 밑면 모양, 어, 그냥 사각형이죠. 항상 직사각형은 아니에요. 그 다음, 옆면의 모양. 옆면의 모양을 직사각형이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기둥일 때 무조건 직사각형. 이거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밑면의 개수 얘기. 옆면의 개수 4개. 자, 사각뿔은 계속, 허니, 어? 옆면의 모양. 삼각형. 자, 얘도 모양이 항상 이등변 삼각형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림을 볼 때는 항상 이등변 삼각형처럼 항상 그려줘요. 네, 뿔은 이렇게 생긴 것도 뿔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생긴 것도 뿔이거든요. 옆면의 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삼각형이긴 하지만, 그래서 삼각형이라고 해야 돼요. 자, 밑면의 개수, 한 개, 옆면의 개수, 4개, 자, 이렇게, 됐다. 이런 거였습니다. 넘어갈게요. 쉽죠? 자, 다면체로 이제 가요. 다면체는 면이 여러 개로 붙어서 만든 입체 도형을 다면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장 작은 가장 최소의 다면체는 다면체인 거예요. 다면체가 가장 작은 모양의 다면체다. 그 다음부터 5면체, 6면체, 7면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4면체의 모양은 항상 삼각뿔이다. 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뭐 그런 거예요. 뭐할 얘기 없어요. 네. 아까 뿔대, 요런 모양이 뿔대다. 이런 거. 1번, 10번 이 모양 있죠? 뿔대다.
그런 거 아시고. 자, 같이 또 보고 갈까요? 다면체인 것은 똥, 다면체가 아닌 것은 X. 뭐 이렇게 얘기했어. 너무 쉬운데? 정원이 1번, 똥 2번, 응? 다면체 조건이 뭐였죠? 다각형으로 돼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3번은 얘는 평면이어서 4번은 똥. 아유, 은근히 헷갈릴 수 있죠? 5번 연하. 오케이. 사각뿔. 오각기둥. 원뿔. 그렇지. 아십니다. 이런 건 참 쉽죠? 자, 이런 것만 있으면 좋겠죠? 아까 계산 말고. 세는 것만 하면 딱 참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의 개수. 그랬을 때 얘는 삼각 기둥이어서, 삼각 기둥은 면의 개수가 5개다. 삼각 기둥이니까 밑면에다가 지금 밑면의 숫자에다가 더하기 지금 2를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세세요. 고민할 건 없잖아요. 그림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 이게 3 곱하기 3이 돼서 9.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둥일 때 모서리 개수 구하는 식이 참 얘기했어요. 자, 면의 개수 구하는 식이 n 플러스 2. 공식을 좀 써두시면 좋아요. 꼭지점의 개수 구하는 식이 2n. 기둥일 때만. 기둥일 때 구하는 식이 수모서리의 개수.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건 이름이 뭘까요? 얘 이름, 말은 뭐야? 아, 입체도형인데요. 네. 얘 이름 뭘까요? 면이 몇 개요? 면 개수 세는 거죠. 8개 8면체야. 네.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이걸 정팔면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도 나타내고 있는 게 8개가 된다. 모서리의 개수는 12개가 된다. 꼭지점의 개수는 6개가 된다. 자, 얘는 면이 몇 개냐? 얘 면 몇 개요? 7개요. 자, 모서리의 개수, 12개. 셋, 다섯, 넷이죠? 네, 위에서부터 셋이니까. 뒤에가 3개, 중간이 5개, 제가 4개. 자, 꼭지점은 이 7개. 이런 거는 뭐, 근데 시험에 안 돼요. 6개요. 아, 안 썼군요. 네, 자, 네. 공식만 써놓고 안 썼군요. 넘어갈게요. 할 얘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면체의 종류, 아까 얘기했듯이 각기둥, 각불, 각불대 이렇게 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얘도 넘어갈게요. 아, 여기 개수 물어봤네요. 자, 여기서 이제 개수 쓰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아까 얘기한 요걸 외우셔야 돼요. 아까 제가 공식으로 얘기했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이걸 외우셔야 된다. 자, 그래서 밑면의 모양은 다, 얘는 뭐야? 다 삼각형이죠? 자, 쓸게요. 다면체 이름은 얘는 삼각, 얘는 삼각홀대. 이런 거 쓰시면 돼요. 밑면의 개수는 2개, 1개, 2개. 이건 돼.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죠. 면의 개수, 모서리 개수, 꼭지점 개수. 우선 옆면을 먼저 써볼까요? 옆면은 얘는 직사각형. 그 다음에 얘는 삼각형.
그 다음 얘는 사다리꼴. 뭐, 다 외울 거예요, 그냥. 이해하거나 그럴 건 없죠. 그림 보면 보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면의 개수.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네, 5개죠. 이게 m 플러스 3이에요. 삼각이니까 3 더하기, m 플러스 2예요. m 플러스 2예요. 그래서 5. 삼각 뿔 때도 공식은 똑같아. m 플러스 2. 기둥이랑 삼각뿔은 구하는 공식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면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 그 다음에 꼭지점의 개수. 모양만 다른 거지, 개수는 똑같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모서리의 개수, 이게 3n이라 그랬어요, 방금. 얘도 3n이에요. 그러니까 9개가 돼요. 그럼 얘는 모서리 개수가 2n이에요. 그래서 6. 공식까지 써주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꼭지점의 개수, 그게 얘는 2n이에요. 그래서 6개. 얘도 2n이에요. 자, 얘는 꼭지점의 개수가 n 플러스 1. 그래서 4개. 3 더하기 1. 이 공식을 같이 외우고. 응. 아, 여기 안 썼어? 자, 얘 면의 개수 구하는 얘 식도 지금 n 플러스 1. 이렇게 써내. 이렇게 공식을 같이 외워주시면 되고, 모르시면 세면 되죠? 네. 모르면 세면 돼요. 근데 문제는 뒤에 이제 뭐가 나오냐. 정 20각, 정 12각. 요게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외워야 돼요. 그 공식을. 아시겠죠? 근데 그건 따로 외운다고 하시면 되는 거여서 따로 외우셔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 공식을 알고 있으면 그걸 이제 완성을 시킬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지금 여기 보시면 그림이 없잖아요. 5번 그림 없고 6번도 그림이 없죠? 공식을 알고 있으면 여기 공식 쓰라는 얘기가 제가 얘기한 거니까 외워서 하시는 데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통째로 외우시면 돼요. 정답은 그림까지. 자, 그림까지. 통째로. 싸그리. 네. 전부 다. 왜 외우라고 하냐면, 시험 문제, 요거 쓰라 그래요. 요거 쓰라. 그림은 안 알려줘. 이름만 알려줘. 자, 이렇게. 뭐 방법이 어딨어. 네가 이래 이 그림을 머릿속에 있어야지 이 개수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통째로 외우셔야 돼. 이거 자체가 문제. 이렇게 내는 거 자체가 문제. 그러니까 안 외우고 세면 되지만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지 세지. 그냥 마음을 놓고 외우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자, 우선은 근데 정답면체는 이렇게 5개만 있어요. 이 5개만 정답면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가 있다. 네, 왜? 그거 아니었어, 나? 어, 네, 정20면체. 자, 그림을 잠깐 봐볼까요? 네, 자, 당연히 우리가 메인으로 생각해야 될 건 얘네 둘이겠죠. 네, 글씨도 비슷하게 써있잖아요. 가끔 이거 잘못 쓸 때. 정20면체라고 생각하고 정12면체. 이랑 얘랑 바꾸면 똑같아. 예전에 가끔 그럴 때 있었어요. 애들도 그런 애들이 은근히 큰 것도 헷갈려. 이렇게 막. 자, 보시면 정 12면체부터 잠깐 볼까요? 모서리 몇 개예요? 세. 모서리 몇 개야? 30개. 어떻게 세는 게 편할까? 자, 30개라는 거는 알아요? 자, 이거 5개죠? 얘랑 연결된 것도 5개겠네요?
지금 10개죠. 앞에 보이는 게 10개지. 뒤에도 10개야. 나머지 10개는 이 테두리. 이렇게 해서 30. 그런 식으로 부분별로 세시는 게, 어, 조금이라도 좀 사용하기 편하죠. 자, 정 20면체 모서리. 정 20면체 모서리 30개요. 맞아요? 왜 이렇게 자신해? 어? 왜 이렇게 자신하세요? 3개 있어서요. 자, 얘도 어떻게 세야 돼? 삼각형이 앞에 보이죠? 얘한테 붙어 있는 게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그러니까 3개씩 지금 몇 개 있어? 어? 12개. 뒷면도 그럼 12개. 그럼 24개지? 테두리 6개. 그래서 이렇게 세야지 실수 안 하는 거예요. 있을까요? 자, 정심이면체 꼭지점 몇 개? 20개. 앞에 5개. 뒤에 5개. 테두리 10개. 이런 식으로 세셔야지 편해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얘 꼭지점 몇 개? 정 20면체. 꼭지점. 그럼 12개. 앞에 3개. 뒤에 3개. 테두리 6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정해가면서 세시는 거예요. 되겠죠? 이거 말고는 입체 도형에서 정자 붙는 애들은 없다. 면에서는 다 정자 붙었잖아요. 정팔면체, 뭐 정육면체, 뭐 정신면체 뭐 다 붙일 수 있는데 입체 도형에서 이 다섯 개 말고는 붙일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전개도를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얘랑 이렇게 세 개. 얘를 펼치면 요 모양.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개는 확실하게 이게만이 아니에요. 이 세 개는 무조건 확실하게 알아. 전개도보다는. 그래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제가 알파벳을 잡았어요. 여기가 A고 B, C, D 여기 뒤에가 E 여기가 F야.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얘가 어떤 식으로 구분이 돼 있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전개도를 어떻게 그렸냐? 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쉽게 보여요. 이 위에 꼭지점, 밑에 꼭지점이 있잖아요. 그게 꺾인대요. 여기가 A, 여기가 F. 이게 되실까?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됐다면, 그러면은 이 A를 기준으로 이 옆면 4개가 펼쳐진 거야. 그것도 이해가 되세요? 알파벳을 어디서부터 펼쳤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얘가 예를 들어 B, C, D, E죠? 그럼 여기서부터 B, C, D, E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지금 얘가 이렇게 S자 방향으로 똑같이 알파벳이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지금 B, C, D, E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다시 B, D, 이렇게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알파벳도 요 그림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요건 그래도 잘 알아두시고 여기서 또 유의를 해야 될 건 뭐냐면 알파벳이 같은 위치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 얘를 중심으로 한 칸 떨어져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 알파벳이랑 이 알파벳은 무조건 두 칸 떨어진 애들 있죠. 뒤로 똑같이 보여요? 이렇게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같아야 되고 이렇게. 한 칸 멀어져 있는 애, 두 칸 멀어져 있는 애. 이렇게 알파벳이 동일한 위치라는 것도 알고. 얘도 그럼 마찬가지 이 꺾인 애에서 알파벳이 같은 게 얘랑 같고요. 얘랑 같고요. 얘랑 위치. 한 칸, 두 칸, 세 칸. 아, 얘가 아니고. 얘랑 얘가 위치가. 얘는 또 이렇게 같겠죠?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갖고. 보시면 얘랑 얘가 같은 위치로 적용. 그러니까 항상 꺾인 데를 중심으로 그 옆에 있는 게 같다는 거 항상 생각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를 하셔야 한다. 그래서 이걸 다 외워서 이제 푸시는 거예요. 전부 다 외워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네. 누가 알파벳이 같냐 지금 나왔잖아요.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렇게 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될까? 이게 알아야지 여기 알파벳이 같은 걸 메꿀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밑에 있는 것도 쓰라고 나왔죠. 13번, 14번 한번 써보시겠어요, 지금? 13번, 14번 한번 해보세요. 이름이 정육면체, 그 다음에 모서리 EF랑 같은 건, 네, ED, M이랑 같은 게 뭐였어요? M이랑 같은 게 뭐야? K, 그 다음에 B랑 같은 건 뭐였죠? H. 자, 면 A, B, E, A, 뭐야? A, B, E, M? A, B, E, N과 평행한 면, M, F, G, L. 뭐, 요건 알파벳 순서 맞춰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14번도 하셨어요? 자, 14번 보시면, 자, 우선은, 이렇게 돌아가라 그랬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A랑 같은 위치는 I, B랑 같은 위치는 H, C는 G, 얘 이름은 정, 팔면체, 그래서 모서리 BC와 겹치는 거, HG, 모서리 AB와 평행한 거, 모서리 GF라고 해도 되고, 네, 뭐, CD라고 해도 되고, 그렇죠? 아까 제가 설명한 걸 외워두시면 보기가 편하죠? 그런 식으로, 네, 한 시간이 다 됐네요. 필요 어디까지 내야 될까? 80일까지도 근데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풀어올 수 있겠어요? 네. 알았어. 80일까지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9시간은 지금 우리가 남은 게 20페이지 정도 남았거든요. 알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 20페이지 남았어요. 책에서. 응. 아니요, 이제 이거 안 하려고요. 학교 시험 맛보기 이런 건 다 빼려고요. 네.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숙제는 80일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오자마자 바로 진도 나갈 거예요. 뭐 채점할 시간 그런 거 없으니까 채점까지 해오세요. 네. 그럴 시간이 없어요.